안녕하세요. 2-61강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오늘 2-26강 시간인데요. 지붕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뒤에 보면요. 5+5로 소송에 대한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이 5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한 5개의 이 오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로 정리해 놨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 5가지가 소송과 협상,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2가지의 가장 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국내외 글로벌 이 경제 상황과 전체적인 이러한 그 움직임, 투자와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뉴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 25일 날 목요일 날이 한국은행에서 열리는 금통위 금융통화 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아마 0.25%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0.5%의 지난번에 인상했던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요. 일단은 0.25%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은 0.5% 상승할 것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뉴욕에서도 이 매파적인 그러니까 0.6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젯밤에 상당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5%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와 관련한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0.25%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8월에 금리 인상 결정, 미국은 9월에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건데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주식 담보대출을 많이 한 이 대출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4회 연속의 이런 금리 인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지금 0.5%대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 여파가 굉장히 상당히 시장의 충격파로 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1년 전에 기준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도 별 이상 없이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기준금리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물가 압력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압력이 상당히 지금 압박이 세지고 있습니다. 이달의 금리 기준 인상 자체가 뭐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추가로 지금 빅스텝 0.5%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관건인데요. 아무튼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상당한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앞서요. 전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 본안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뿐만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우리 지분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로 하고 있는 소송이고요. 여기에 우리 또 응용을 하자면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 중에 이제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런 그 본안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거의 뭐 그
비슷한 이런 본안 소송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어떤 그 세입자들이 받아내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다. 만약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줬을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소장을 만들기 전에 1차적으로는 가압류를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올리는 것을 먼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경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하고 같은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세입자들이 가압류와 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일부만 준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다 안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준비해야 되고요.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았다. 그러면 소송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또 집주인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이 등기부등본에 내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큼 근저당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가압류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또 공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한 전세금만큼 공증을 해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먼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만 돌려줘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경우 또 일부만 돌려받을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일부만 받았고 또 일부가 남아 있을 때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있지만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만 돌려줘도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요. 우리 실전반 이 제자분 이 실제 사례입니다. 이 소장이. 그래서 이 실전반에서는 직접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직접 셀프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쓰게 되면 경제적 부담감이 있고 또 이 소송이란 거는 기간의 부담도 생깁니다. 승소했다. 그래도 또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곤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집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 또 깊은 공부를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거나 또 공증 같은 거를 또 이렇게 고려해 봐도 되는데요. 근저당 설정이나 공증은 이 금액이 작았을 때, 전세금 반환 받을 돈이 작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취할 행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돈을 안 주게 되면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로 경매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연 이자까지 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대로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하고 또 세입자는 집을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으로 또 우리가 이용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 중에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유지시켜 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세금이 일부라든가 전체가 작을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공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소송 대비해 가지고 기간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공증 같은 경우에 뭐 서로 집주인하고 합의해 가지고 간편하게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 문자 메시지라든가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 뭐 이런 것들 집주인이 약속했던 내용들 녹취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소장을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해소 이걸 또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해소를 해도 되고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에 관한 이 돈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달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청구 취지를 가지고 또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구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0년 4월 10일 피고 소유의 아파트 이것을 임차 보증을 약 2억 원의 임대차 기간이 2020년 3월 4일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 임차인이에요.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우리 실전반 제자분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집주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이 지금 임대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약 2억 원 및 이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증거 서류로 제출해야 되고요. 갑제 1호증입니다. 이 갑이란 것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갑이라고 붙이는 거고요. 을이라고 붙여서 을제 1호증이라고 붙였다. 그러면 피고가 이렇게 낼 것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갑제 2호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줘야 되죠. 당연히 집주인이 거기에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고서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통지를 보냈다라는 것도 하시고요. 아까도 봤지만은 카톡 메시지라든가 또 통화 녹취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집주인이 그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 전세금 반환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서로 다퉜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 방법에 관련해서 갑제 1호증, 2호증, 3호증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또 제출하는 소장 부본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 집주인에게 가기 위해서 미리 똑같이 소장하고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소장, 피고에게 날아갈 소장을 법원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보낼 소장을 원래 소장을 바로
복사해 가지고요. 한 부를 더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자로 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우편 내지는 또 법원에 직접 접수할 때 소장 부본을 이렇게 내는 거고요. 송달료 납부하고 인지까지 또 납부하셔야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게 편리할 거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원고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리면요. 소장을 만들어서 원고 피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요. 잘 쓰셔야 됩니다. 판사님들이 읽기 좋게 가독성 있게 이 글들을 붙여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격을 두시면서 보기 좋게 쓰셔야 됩니다. 청구 원인 쓰시고 칸을 띄고 이렇게 1번, 2번 소장에 나열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와 같이 써서 전세금을 받을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이 지분 경매를 통해서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응용하셔 가지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부동산 침체기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궁금하실 때 이와 같이 정리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증을 받아내거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고요. 우리가 그 지분 경매와 관련한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이와 같이 지분 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이 지분 경매를 검색하셔서요. 노란 표지가 있는 여기에 그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금주 수요일 날 24일이죠.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6개월 과정으로 이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정이고요. 이번 주 24일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6개월 과정이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교육비는 6개월에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알차고 깊은 교육의 내용이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과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또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과 또 여러분들 나홀로 소송을 도와드리는 멘토링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셀프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 모든 이런 프로세스,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 가입하시고 또 24일날 수요일날 공부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세입자라든가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근저당 또 공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방송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